나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돈이 없어서 안 돼.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평생 가진 않더라고요. 꿈을 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언젠간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는 중이니까요. 지금부터 제 삶의 스토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삶을 바꾸는데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생각으로 솔직하게 담아보겠습니다. 28살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서 살기로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살다간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 같은 위기감을 인지하자마자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을 해서 친구들보다 돈도 빨리 벌고 사회 경험도 빠르게 쌓고 있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했고 학자금 대출, 교통비, 공과금,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40만 원에서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것까지 빼면 저축은커녕 쓸 수 있는 돈조차 아예 없었죠. 9년 전 일이라서 그땐 40만 원 가지고도 살 수는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180도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용기 내야 할 곳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외국에 가서 어떤 걸로 벌어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에 대한 용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텐데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이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절대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때도 지금도. 돈은 없었지만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응원을 보여주신 부모님 덕분에 카드론으로 3천만 원을 빌려서 해외에서 1년 6개월을 살다 올 수 있었던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면 되고 영어를 못하면 배워서 영어 실력을 늘리면 되고 해외 경험이 없어서 취직 스펙이 딸리는 거면 우선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저라고 이자 12%나 하는 카드론을 쓰면서 마냥 신났던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 가서 일하면 한 달에 5,6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미련하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카드론 원금은 2,200만 원이었고 그 돈으로 1년 6개월을 해외에서 거주했어요. 중간에 비자 준비하고 잠시 휴식기 가졌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2년이었습니다. 2,200만 원을 연 12% 이자로 빌렸더니 2년 후 원금과 이자는 약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에도 월급 180만 원 받으면서 3년을 더 갚느라 총 5년간 카드론을 갚았어요. 5년 후엔 원금 이자 갚은 금액이 총 3천만 원으로 마무리 짓게 된 거죠. 마지막 남은 대출금을 갚던 그날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으로 깨달은 게 많아요. 빚은 무서운 거더라고요. 정확히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위해서 5년간 고군분투했던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무섭도록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때 배운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고 꿈꾸면 꿈이 이루어지고 실패는 곧 성공의 다른 말이며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때가 따로 있다는 거. 사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인생을 위한 투자는 빚을 져서라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나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면 돈이 없다고 가만히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내 가치를 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신 간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그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니까요. 그건 돈도 시간도 다 낭비하는 일입니다. 3천만 원 빚으로 생활했던 해외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해외에서 회사 생활 해보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무직이라고 올라오는 공고엔 전부 이력서를 넣었고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200곳 정도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했던 곳은 실험실, 무역회사, 원데이 투어사였고요. 동료들과 커스터머들이 전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일터에선 무조건 영어를 써야 했어요. 그때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빚을 지고 갔는데 영어 못해서 일자리 못 구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어 라디오를 켜고 듣거나 해리포터 영상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될 땐 집중해서 따라있는 쉐도잉도 같이 했어요. 길을 알면서도 아무나 붙잡고 길을 물어보기도 했었고 살 게 없어도 상점에 들어가서 점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모임에 참석해서 리스닝만도 해보고 주도적으로 스피킹도 해보고 무역회사 다닐 때는 전 세계인이 다 오는
무역 박람회에도 참석해보고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 같았는데 거기는 규모가 더 어마어마했죠. 회사 생활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대학교 청소 알바를 했었고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은 새벽 6시부터 1시까지 백패커스 청소 알바도 함께 했습니다. 쓰리잡을 한 거죠. 그래도 카드론을 갚을 여유가 없었어요. 워낙 물가가 비싸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사기도 2번이나 당하고 사기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2번이나 쫓겨났었고 집에서 불이 2번이나 났었어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길 가다가 백인 아저씨한테 맞아본 적도 있고 인종차별하는 애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제 귀에다가 갑자기 고함을 치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성매매하는 마사지샵에 끌려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어요. 결국 마지막은 비자 사기를 당해서 등록했던 컬리지가 취소가 되면서 비자도 함께 무효가 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온 해외 생활의 끝이 비자 사기라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나는 정말 무능력한 애구나. 내 삶은 역시 나아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겨 해외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옥 같던 과거가 보석처럼 빛나는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빚 3천만 원, 비자 사기, 죽을 뻔했던 경험들, 그리고 공황장애. 이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책을 읽다 보니 비로했던 과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때의 경험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겁없이 덤벼듭니다. 돈이 없어도 하고 경력이 없어도 합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였다가도 하면 된다고 마음먹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지금까지는 다 이뤘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꿈을 더 많이 꾸게 되었어요. 이 세상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란 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 콘텐츠의 포인트는 빚을 내서 도전하자가 아닙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안 되는 건 없으니 될 수 있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자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부정적인 방향이라면 내 삶은 늘 안 풀리도록 사라질 거고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내 삶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되시면 제 채널 구독하고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요.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